안녕하세요. 두유제입니다. 요즘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마크 저커버그가 촉발한 AI 인재 전쟁입니다. 저커버그는 개발자들에게 단순히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주식 패키지를 장기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본격적으로 인재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체적인 보직이 없어도 일단 우리 회사로 오라고 백지수표를 내밀고 있죠. 이 전쟁의 상징과도 같은 사례가 바로 27살의 스케일 AI 창업자 알렉산더 왕입니다. 저커버거는 왕 단 한 명을 영입하기 위해 스케일 AI 회사 지분 49%를 사들이는 조건으로 무려 1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회사를 인수해 AI 분야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생각과 왕이라는 핵심 인재와 그의 네트워크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전략인데요. 두유제는 요즘 핫한 이 AI 인재 전쟁에서 조금은 재미난 점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알렉산더 왕의 네트워크는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그의 네트워크는 어디서 출발했을까? 왕은 샘 알트만의 회사에서 잠깐 일한 적도 있었지만 원래 MIT를 중퇴한 학생이었는데요. MIT는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피터 파커가 꿈에 그리던 대학으로 나온 것처럼 대중들에겐 천재들의 놀이터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하죠. 요즘 핫한 AMD의 리사수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크 세일러 같은 핫한 회사의 CEO 모두 MIT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MIT 출신들이 이끄는 회사는 시장을 압도하는 성공을 거두었을까? MIT 출신으로 이루어진 회사에 투자하면 나스닥이 20%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렇다면 스탠포드랑 하버드 등 어느 대학 CEO들의 수익률이 가장 많이 좋았을까?까지 말이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두유제는 나스닥 상장 기업들의 CEO부터 CTO까지 기술 책임자들의 학력을 샅샅이 조사한 후 이 회사들의 5년간 수익률을 모두 나스닥과 비교해보았습니다. 결과는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예상대로 나스닥의 임원들, 소위 C-스위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스탠포드, MIT 등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스탠포드, 하버드, MIT 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임원에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최근 5년간의 나스닥 평균치를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나스닥 100대 기업 중에서 임원으로 따지자면 스탠포드 출신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하버드, MIT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수익률은 조금 달랐어요. MIT가 40%가 넘어서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주었고 하버드, 스탠포드도 모두 나스닥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이었던 18%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보여주었어요. 즉, CEO나 CTO 같은 회사의 중역이 하버드, MIT, 스탠포드 출신이면 투자를 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꼭 높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었다고 결론 짓기에는 약간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스탠포드의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MIT, AMD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다른 동문들의 수치를 왜곡시킬 정도로 주가를 올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가설은 어떨까요? 바로 대학교를 중퇴할 CEO가 경영을 하면 회사의 주가가 시장보다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전설적인 CEO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앞서 언급한 알렉산더 왕 모두가 대학을 중퇴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가설은 틀린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중퇴했던 마이클 데리나 마크 저커버그의 경우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실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스냅의 에반 스피겔이나 블록의 잭 도시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시장보다 좋은 수익은커녕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었거든요. 평균치도 나스닥 벤치마크를 아웃퍼폼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가설 중에 제가 찾은 흥미로운 알파는 바로 이겁니다. 창업자가 직접 회사를 이끄는 경우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흥미로운 결과를 보실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셔서 계속 유익한 소식들을 바로 만나보세요.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로 회사를 창업해 성공적으로 기업을 경영한 CEO들을 기억합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엔비디아의 젠슨 헝이나 델 테크놀로지즈의 마이클 델 같이 창업자가 직접 회사를 이끄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나스닥 100대 기업 중 창업자가 CEO인 기업 총 20개를 모두 조사해보았습니다. 이 기업들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무려 30%에 달합니다. 상위 몇 개 기업이 전체 평균을 확 끌어올린 것도 아니에요.
20개 중 12개 기업들이 그 어렵다는 나스닥 지수를 아웃퍼폼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메르카도 리브라까지 창업자가 기업 경영까지 한 경우 20개 중 12개 기업들이 시장보다 수익률이 더 좋았는데요. 5년 동안 나스닥이 18.1%였을 때 이 12개 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45.3%였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기업들처럼 8개 기업은 시장을 아웃퍼폼하지 못한 창업자가 경영하는 기업도 있었지만 20개 중 마이너스 수익을 낸 경우는 단 2곳뿐이었습니다. 지수를 이기지 못한 회사까지 전부 다 합쳐서 창업자가 경영한 모든 회사들의 수익률을 평균해보면 자그마치 30.4%였습니다. 동기간 나스닥도 미쳐서 18.1%였는데 이걸 엄청 높은 차이로 이겨낸 거죠. 생각을 해보면 창업자는 일반적인 CEO와 달리 단순히 월급을 받는 경영인이 아닙니다. 회사의 비전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단기적인 이익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회사를 자식처럼 키워냈던 사람들이죠. 즉 그들의 공통된 노력들이 실제 시장을 이기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부유제는 오늘 AI 인재 전쟁에서 시작해 명문대 출신들과 대학을 중퇴한 CEO들까지 그들의 주식 수익률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창업자 리더십이 실제 시장의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보았고요. 물론 이 데이터가 통계적으로는 독립 변수로 볼 수도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수 있냐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글쎄요, 저는 이걸 고려하고 싶지만 투자는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투자를 고려할 때 창업자가 회사를 열심히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는 분명히 나쁜 징표는 아닐 테지요. 다음 시간에도 부유제는 시장을 이기는 재미난 알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열심히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